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할 유리기판 테마 관련 종목들도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AI 반도체 하면 누가 떠오르셨어요? 당연히 엔비디아죠. 젠슨 황이 이끄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학습용 G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철옹성 같던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지난 11월 말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구글 주가는 급등하는데 엔비디아는 급락하는 겁니다. 같은 AI 관련주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구글이 제미나이 2.0이라는 AI 모델을 출시했는데요.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빅테크 CEO들이 앞다퉈 찬사를 보냈어요. 심지어 오픈 AI CEO 샘 알트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하다. 당분간 우리에게 힘든 경쟁의 시간이 예상된다라고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경쟁사 CEO가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글이 챗GPT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를 개발하는데 엔비디아 GPU 없이 자체 AI 반도체인 TPU만으로 해냈다는 겁니다. GPU에다 TPU를 더한 게 아니에요. GPU 없이 오직 TPU만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굳이 비싼 엔비디아 반도체를 안 사도 된다는 거죠. 게임 체인저입니다. 엔비디아 GPU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하거든요. 이걸 안 사도 된다? 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얼마 전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왔었죠.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 정의선 회장과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게 뭐였어요? 엔비디아는 한국과 AI 동맹을 맺는다.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 근데 여러분, 젠슨 황이 왜 갑자기 한국과 AI 동맹을 맺으려고 했을까요? 그냥 좋아서? 치킨이 맛있어서? 아닙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명확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언급할 때마다 주가가 들썩였거든요. 그 핵심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엔비디아도 구글도 테슬라도 애플도 지금 유리기판에 목을 매고 있어요. 왜냐고요? AI 반도체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유리기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더 이상 성능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유리기판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SK, LG가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유리기판이 뭐길래 글로벌 빅테크들이 날릴까요?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일까요? 그리고 어떤 한국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모르는 유리기판 핵심 수혜주 4개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유리기판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안에 있는 반도체 칩 있죠? 그 작은 칩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기판이라는 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판은 반도체 칩이 앉아있는 의자 같은 거입니다. 칩이 아무리 좋아도 의자가 부실하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겠죠. 지금까지는 이 기판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유기 소재라고 하는 건데 쉽게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잘 써왔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반도체가 너무 발전해버린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예전 자동차는 시속 100km만 달려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일반 타이어로도 괜찮았죠. 근데 지금은 시속 300km를 달려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일반 타이어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녹아버리거든요. 터져버려요. 지금 AI 반도체가 딱 이 상황입니다. 처리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플라스틱 기반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열이 너무 많이 나서 녹아버리고 휘어지고 고장이 나요. 챗GPT 한번 돌리는데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연산을 하면 열이 펑펑 나는데 플라스틱이 이걸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찾아낸 해결책이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이 왜 좋은지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열을 잘 버텨요. 유리는 플라스틱보다 열전율이 훨씬 좋아요. 쉽게 말해서 열을 빨리 빼줄 수 있다는 거죠. 여름에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면 엉덩이가 뜨겁잖아요. 땀도 나고요. 근데 유리 테이블은 시원하죠. 비슷한 원리입니다. AI 반도체가 아무리 열을 내뿜어도 유리기판은 끄떡없어요. 열을 빠르게 분산시켜버리거든요. 둘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플라스틱 기판에서는 전기 신호가 지나갈 때 손실이 생겨요. 10을 보냈는데 8만 도착하는 시기죠. 이거 어디로 갔냐고요? 열로 바뀌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유리는 신호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10을 보내면 거의 10이 그대로 도착해요. 그래서 데이터 처리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겁니다. AI 연산 속도가 확 올라가요. 셋째, 이게 진짜 혁신인데요. 유리는 기판을 훨씬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책상 서랍 높이가 정해져 있다고 해봐요. 두꺼운 책은 3권밖에 못 넣어요. 근데 얇은 책이면 5권, 6권도 넣을 수 있죠. 반도체도 똑같아요. 업계에서 정해놓은 표준 크기가 있거든요. 기판이 두꺼우면 칩을 적게 넣어야 해요. 근데 기판이 얇아지면 같은 공간에 칩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GPU를 하나 더 올릴 수 있다는 거입니다. GPU가 하나 더 올라가면 성능이 2배가 됩니다. 엄청난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리기판은 열도 잘 버티고 속도도 빠르고 얇아서 칩도 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의 모든 단점을 해결해버린 건데요. 그래서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유리기판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발견한 핵심 투자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대기업들은 유리기판을 직접 팔아서 돈을 버는 것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부품과 기술 공급망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애플이든 누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든 그 반도체 밑에 깔리는 유리기판은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과거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며 5년 만에 주가가 10배 폭등했던 그 전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3년 내에 5배에서 1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리기판은 AI 반도체의 미래입니다. 유리기판 없이는 AI 혁명 자체가 멈춰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리기판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아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야? 나중에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이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알기 전에 먼저 사는 거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못해요. 뉴스에 나오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된 다음에야 아, 이거 좋은 거구나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가는 다 올라가 있어요. 비유 들어볼게요. 만약에 새로운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면 분양 전에 미리 정보 알고 청약 넣은 사람은 싸게 사요. 근데 입주 시작하고 나서 여기 좋네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프리미엄 붙은 비싼 가격에 사야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유리기판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뉴스에 매일 나오고 모든 사람이 알게 되면요. 그때 주가는 이미 하늘 높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 골든 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2026년이 유리기판 본격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이 2026년이니까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아, 그럼 이제 곧이네. 아, 빨리 들어가야겠다. 이렇게들 생각하실 텐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실제 사건보다 먼저 움직여요. 이걸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른다는 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왜 그렇게 올랐는지 아세요? HBM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해서요? 아니에요. 앞으로 HBM이 엄청 팔릴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오른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터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랐어요. 2023년 초에 8만 원대였던 SK하이닉스가 2024년에 20만 원을 돌파했거든요. 실적 발표 전에 이미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유리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그때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지금이 시점, 상용화 직전인 바로 지금이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유리기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요. 기술 개발 단계에서 양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유리기판 만들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연구 단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됐어. 기술은 됐고 이제 공장 짓고 대량 생산하자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입니다. 연구 단계에선 돈을 못 벌어요. 돈만 들어가죠. 근데 양산 단계로 넘어가면 실제로 물건을 팔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매출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전기도 파일럿 단계를 거쳐서 2027년 전후로 본격 양산이 예상돼요. SK계열사는 이미 양산에 돌입하고 있고요. LG도 디스플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뛰어들고 있습니다. 즉 2026년부터 2027년까지가 유리기판 시장의 승부처입니다. 누가 먼저 양산에 성공하느냐, 누가 먼저 고객사를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K, LG가 지금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수조 원씩 쏟아붓고 있어요. 왜요? 이 시장을 선점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앞으로 유리기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주식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요즘 이 추천주 때문에 매일 챙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의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의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유리기판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아직 경제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현재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이라고만 댓글로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모든 이벤트 참여하기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구독자분들에게 유리기판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 그리고 목표, 예상 수익률까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10초면 끝납니다. 이 종목 단언컨대 이번 연도에 가장 많이 상승할 겁니다. 작년에 로봇주 놓치신 분들은 이번엔 절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부터 볼게요. 엔비디아는 이미 유리기판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젠슨 왕이 직접 차세대 AI 반도체는 유리기판 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루빈 시리즈가 유리기판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AI 칩인 도조3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유리기판이 필수입니다. 테슬라는 이미 유리기판 공급 업체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애플도 빠질 수 없죠. 애플은 자체 설계한 M 시리즈 칩으로 유명하잖아요.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칩이요. 애플이 다음 세대 칩에서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TPU로 제미나이 2.0을 만들었잖아요. 이 TPU 성능을 더 끌어올리려면 역시 유리기판이 필요합니다. 구글도 유리기판 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글로벌 공룡들에게 유리기판을 누가 공급할까요? 바로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3대 그룹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삼성, SK, LG 3대 그룹이 지금 천하통일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마치 삼국지 같아요. 각자 전략이 다 달라요.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은 내 집에서 다 해결한다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TSMC 다음으로 2위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미 서버형 기판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MLCC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부품인데 삼성전기가 이 분야 세계 최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리기판 위에 MLCC가 다 장착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유리기판을 만들면서 자기네 MLCC도 같이 팔 수 있는 거입니다. 일석이조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있으니까요, 유리기판 만들어서 바로 옆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납품하면 돼요. 운송비도 줄고 소통도 빠르고 그룹 내 시너지가 엄청난 거죠. 삼성의 강점을 정리하면요, 파운드리 기술, MLCC 기술, 그리고 그룹 내 시너지, 이 세 가지입니다. 약간 느리지만 확실하게 스타일입니다.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K입니다. SK는 한방에 승부 본다 전략입니다. SK는 원래 기판 사업을 안 했어요.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로 유명하고 기판은 전문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리기판 시장이 열리니까 SKC를 통해서 올인하고 있어요. SKC가 뭘 했냐면요,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랑 합작해서 만들었어요. SKC가 지분 70%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대박인 게 뭐냐면요,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한화로 약 1,000억 원 정도요. 왜 미국 정부가 돈을 줬겠어요? 미국 땅에서 유리기판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요, 지금 미국에 TSMC 공장도 있고 삼성전자 공장도 있잖아요. 이 공장들의 유리기판을 납품하려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 타고 미국까지 보내야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근데 앱솔릭스는 미국에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서 만들어서 바로 납품하면 돼요. 빠르고 싸죠. 이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SK 앱솔릭스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선두주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LG입니다. LG는 내가 원래 잘하던 걸로 승부한다 전략입니다. LG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LG 디스플레이가 OLED TV로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여러분, 디스플레이 만들 때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유리입니다. LCD도 유리, OLED도 유리. LG는 수십 년 동안 유리를 다뤄온 기업입니다. 유리를 자르고 깎고 가공하는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거죠. 유리기판의 단점이 뭐였나요? 깨진다는 거죠.
유리니까요. 근데 LG는 이미 디스플레이 만들면서 얇은 유리를 안 깨지게 다루는 노하우가 있어요. 이 기술을 유리기판 쪽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세 그룹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3대 그룹이 동시에 달려드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시죠? 이 세 그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유리기판 시장이 크다는 뜻입니다. 수조 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움직임이 말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부품 공급망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엔비디아든 테슬라든 애플이든 구글이든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그 밑에 깔리는 유리기판은 한국에서 가져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 투자 대상이 될 종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는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원래는 화학 소재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유리기판 시장의 선두주자로 완전히 변신하고 있습니다. SKC가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KC가 미국의 앱솔릭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었다고요. 이 앱솔릭스가 바로 핵심입니다. SKC가 앱솔릭스 지분을 7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앱솔릭스가 돈을 벌면 그 이익의 70%가 SKC로 들어오는 겁니다. 앱솔릭스가 대박 나면 SKC도 대박 나는 구조죠. 근데 앱솔릭스는 비상장입니다. 주식시장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앱솔릭스 주식을 직접 못 사요. 대신 뭘 사면 되냐? 모 회사인 SKC를 사면 되는 거입니다. 앱솔릭스에 투자하는 우회적인 방법인 거죠. 앱솔릭스가 왜 대단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업계 상용화 1등입니다. 유리기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앱솔릭스입니다. 삼성전기가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앱솔릭스는 이미 2025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 2년을 앞서가고 있는 거입니다. 이 시간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고요? 먼저 양산하는 회사가 먼저 고객을 확보하거든요.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들이 유리기판을 주문하려고 할 때 당장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앱솔릭스밖에 없어요. 선점 효과가 엄청난 거죠. 둘째, 미국 현지 생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앱솔릭스 공장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 반도체 공장들 바로 옆에서 유리기판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는 거입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 자국 생산을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칩스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에 수십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 흐름에서 미국 현지 공장이 있다는 건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한화로 약 1,000억 원 정도요. 미국 정부가 너네 회사 중요하니까 돈 줄게라고 한 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외국 기업 자회사한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셋째, 기술 파트너가 세계 최고입니다. 앱솔릭스는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랑 합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빵을 만들려면 오븐이 필요하잖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그 오븐을 만드는 회사 중 세계 1위인 거입니다. 이런 회사가 직접 기술을 제공하면서 함께 만든 회사가 앱솔릭스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거죠. 자, 그럼 SKC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SKC 주가가 많이 눌려 있어요. 왜냐면 SKC가 동박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동박이 뭐냐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구리 방막입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동박 사업에서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전체 실적이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요,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이 뭔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지금 SKC가 동박 적자 때문에 주가가 눌려 있어요. 유리기판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입니다. 시장이 아직 유리기판의 잠재력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2026년부터 앱솔릭스가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하고 유리기판 실적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시장이 SKC가 유리기판 1등이었네 하면서 재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까요? SK하이닉스가 HBM으로 대박나기 전에 주가가 8만 원대였어요. 그때 HBM이 뜰 거다라고 미리 알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만 원 넘게 갔잖아요. 2배 이상 번 거입니다. SKC도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리기판 실적이 본격화되기 전입니다. 앱솔릭스 양산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이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죠. SKC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유리기판 상용화 1등 주자 앱솔릭스가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양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 현지 생산, 칩스법 수혜와 미국 정부 보조금까지 확보했습니다. 셋째,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와의 기술 협력,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넷째, 지금 주가가 눌려 있어서 저점 매수 기회, 유리기판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SKC는 유리기판 시장의 선두주자이면서 지금 주가까지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한국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죠. 이 회사가 뭘로 유명하냐면요. MLCC로 세계 최강입니다. MLCC가 뭐냐고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는 건데 어렵죠?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아주 작은 부품들이 수백 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부품이 있어요. 그게 MLCC입니다. 쌀알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스마트폰이 작동을 안 해요. 스마트폰 하나에 MLCC가 700개에서 1000개씩 들어가요. 스마트폰만이 아니에요. 전기차 한 대에는 MLCC가 무려 10,000개 이상 들어간다고요. 엄청나죠? 삼성전기가 MLCC 시장에서 세계 2위입니다. 1위는 일본 무라타인데 삼성전기가 바짝 쫓아가고 있어요. 점유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LCC 회사가 왜 유리기판 수혜주냐고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유리기판 위에 MLCC가 올라가요. 유리기판이 반도체 칩이 앉는 의자라고 했잖아요. 그 의자 위에 반도체 칩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MLCC도 같이 올라가요. 전기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입장에선 이런 겁니다. 유리기판을 만들면서 그 위에 올라가는 MLCC도 같이 팔 수 있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거죠. 유리기판 매출 따로, MLCC 매출 따로, 이중으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삼성전기가 왜 특별한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그룹이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반도체를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기판을 삼성전기가 공급하면 돼요. 굳이 외부에서 안 사와도 되는 거입니다. 그룹 내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운송비도 줄고 품질 관리도 쉽고 소통도 빨라요. 이게 그룹 시너지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이죠. 둘째, 고객사가 어마어마해요. 삼성전기의 MLCC를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애플, 테슬라,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전 세계 빅테크들이 다 삼성전기 고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입니다. 애플이 유리기판 필요한데 어디서 사지? 할 때 이미 거래하고 있는 삼성전기한테 먼저 물어보겠죠. 신규 업체보다 기존 거래처가 유리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AI 칩에 유리기판을 도입하려고 할 때 이미 MLCC를 공급받고 있는 삼성전기가 1순위 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셋째, 기술력이 이미 검증되어 있어요. 삼성전기는 반도체 기판을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회사입니다. 플라스틱 기판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술력을 유리기판으로 전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파일럿 라인을 이미 가동하고 있어요. 파일럿이 뭐냐면 본격 양산 전에 테스트하는 단계입니다. 시험 생산을 하면서 문제점을 잡아내는 거죠.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착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기 주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삼성전기 주가가 최근 좀 지지부진했어요. 왜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이 둔화됐거든요. MLCC 수요가 예전만 못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고 주가도 횡보했습니다. 근데요, 이게 바뀌고 있어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고 있거든요. 챗GPT 때문에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AI 서버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어요. AI 서버 한 대에 MLCC가 수천 개씩 들어가요. 스마트폰 시장은 주춤해도 AI 서버 시장이 그걸 다 메꾸고도 남아요. 여기에 유리기판까지 더해지면요. 성장 동력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MLCC 성장 플러스 유리기판 성장. 더블 모멘텀이죠. 삼성전기의 강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SKC가 공격적인 선두주자라면 삼성전기는 안정적인 강자입니다. 삼성그룹이라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망할 걱정이 없어요. 유리기판 사업이 좀 늦어지더라도 MLCC로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버틸 체력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제일 무서운 게 회사가 망하는 거잖아요. 삼성전기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장기 투자하기 안전한 종목이라는 거죠. 삼성전기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기는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까지 갖춘 종목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성격의 종목들입니다. 앞서 소개한 SKC와 삼성전기는 유리기판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지금 소개할 종목들은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장비주와 소재주는 대형주보다 먼저 움직여요. 왜냐고요? 공장을 짓는 순서를 생각해보세요. 뭐부터 해야 해요? 먼저 장비를 사서 설치해야 하잖아요. 소재도 미리 확보해놔야 하고요. 장비랑 소재가 들어와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팔려야 SKC나 삼성전기 실적이 터지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장비, 소재 납품, 그 다음 공장 가동, 그 다음 제품 생산, 마지막에 대형주 실적. 장비주와 소재주가 먼저 돈을 버는 거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장비주와 소재주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걸 알고 장비주와 소재주를 먼저 사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비주와 소재주는 시가총액이 작아요. 대형주보다 덩치가 작다는 거죠. 덩치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돈이 들어와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요.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리스크도 있지만 수익률도 폭발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소개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필옵틱스는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유리기판 만드는 장비를 만들어요. 필옵틱스가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SKC 앱솔릭스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어요. 아까 SKC 앱솔릭스가 유리기판 상용화 1등이라고 했잖아요. 그 1등한테 장비를 대는 회사가 필옵틱스입니다. 1등 업체 핵심 파트너라는 거죠. 앱솔릭스가 양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장비가 더 필요해요. 공장 라인을 증설하려면 장비를 더 사야 하니까요. 앱솔릭스가 성장하면 필옵틱스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핵심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유리기판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뭔지 아세요? TGV라고 해요. 스루글라스비아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리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 거입니다. 왜 구멍을 뚫어야 하냐고요? 유리기판 위에 칩들이 올라가잖아요. 이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해요. 그러려면 연결 통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미세한 구멍들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구멍을 수천 개, 수만 개 뚫어야 해요. 엄청난 정밀 기술이 필요한 거죠. 필옵틱스가 이 TGV 장비를 만들어요. 구멍 뚫는 장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지 검사하는 장비도 있어요. 유리기판을 필요한 크기로 자르는 장비도 있고요. 뚫고, 검사하고, 자르고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입니다. 이게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한테 따로따로 장비 안 사도 되니까 편하잖아요. 셋째,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필옵틱스는 앱솔릭스의 장비를 납품하면서 이미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거다가 아니라 이미 잘 되고 있다인 거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필옵틱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유리기판 1등 업체인 앱솔릭스의 핵심 장비 파트너이고 TGV부터 검사, 절단까지 원스톱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한국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화학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솔브레인이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삼성전자가 이 회사 없으면 안 되라고 인정한 거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무 회사나 지분 투자 안 하거든요. 전략적으로 중요한 회사한테만 투자해요. 솔브레인이 그만큼 핵심 협력사란 뜻입니다. 둘째, 모멘텀이 여러 개입니다. 솔브레인은 유리기판 소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유리기판 소재를 개발하고 있어요. 삼성전기랑 유리기판 전용 식가객을 공동 개발 중입니다. 식가객이 뭐냐면요, 반도체 유리기판 만들 때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화학 용액입니다. 유리기판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HBM 소재도 공급해요. HBM이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납품으로 대박난 그 고대 역폭 메모리 있잖아요. 솔브레인이 HBM 만들 때 필요한 CMP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유리기판이랑 HBM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타고 있는 거입니다. 셋째,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어요. 아까 미국 현지 생산이 얼마나 유리한지 말씀드렸죠? 솔브레인도 미국에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소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는 것보다 미국에서 바로 납품하는 게 훨씬 빠르고 싸잖아요. 이게 경쟁력입니다. 넷째, 일본 규제 반사익을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일본이 중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어요. 원래 반도체 소재는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거든요. 근데 솔브레인이 이런 소재들을 국산화한 회사입니다. 일본 소재를 못 쓰게 되면 어디서 사야 해요? 솔브레인한테 사야죠.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거입니다. 솔브레인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면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핵심 협력사이고 유리기판 소재와 HBM 소재를 동시에 공급하는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현지 공장까지 건설 중인 회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네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해볼게요. SKC는 유리기판 상용화 1등, 공격적인 선두주자입니다. 삼성전기는 MLCC 플러스 유리기판, 동시수혜의 안정적인 대기업입니다.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핵심 장비 업체, 먼저 움직이는 장비주입니다. 솔브레인은 유리기판 플러스 HBM 소재 업체, 다양한 모멘텀을 가진 소재주입니다. 이 네 종목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더욱 깜짝 놀랄 만한 소식 하나 더 전달드릴 건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봐도 돈이 되니까 항상 뉴스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 뉴스로 인해 어떤 종목이 오를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날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 8월에 유리기판 관련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께 이번 유리기판 계약 성사를 시작으로 유리기판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했었죠.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유리기판 도입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리기판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상위권 안에 드니 우리나라 유리기판 관련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까를 생각하면서 뉴스를 시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제 계좌를 차곡차곡 불려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강력한 뉴스들이 떴을 때 부자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눈으로 봤을 땐 뉴스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한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 것뿐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또 한 번 강력한 뉴스가 줄줄이 뜨고 있죠. 바로 미국의 심한 관세 때문에 그 여파로 여러 나라들이 조금씩 중국과의 거래를 트고 있다는 뉴스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뉴스들을 보면서 거봐, 역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같은 이야기를 하며 트럼프의 정책을 비판하고만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미 부자들은 벌써부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수혜를 입게 되는 회사를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뉴스들의 최고 수혜주로 꼽는 종목을 중국 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 딱 하나로 귀결짓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저에게 이런 수익을 안겨줄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게 돼서 감사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 종목을 참고하시라고 공개할까 합니다. 다만 이 영상에다가 종목을 공개해버리면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다 보게 되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랑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지금 폰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신 후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대로 링크를 눌러주시게 되면 참여 페이지가 뜨는데 거기에서 안내대로 체크하시고 종목을 받으실 연락처만 남기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하는 대로 구독자 전용 정보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전에 늦지 않게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이 종목에 큰 수급이 들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제가 드리는 구독자 10만 명 감사 이벤트를 제대로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좋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